안녕하세요, 외도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표 오랜만에 다시 소개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 올리고 나서 이제 7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이 지표가 좋다 나쁘다라는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잘 써서 잘 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쓰기에는 뭐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우선 이제 지표의 역사부터 좀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 혼자 쓰고 있었는데 2, 3월 달에. 근데 이제 우연히 이 지표 화면 추가된 이 트레이딩 뷰가 이제 방송에 송출이 되면서 맵팩 키고 이제 코인 한다 그러면서 공유를 해달라 해서, 이 지표를 제가 만든 지표는 아니니까 이제 제작자랑 연락이 닿아가지고 저의 레퍼럴 절반을 쉐어하면서 이제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지표는 이제 제가 추천하는 거래소를 써야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레퍼럴에 대해서 뭐 나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표를 만들고 있는 사람도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도 뭐 그런 생각이고, 근데 이제 뭐 저는 최대 제가 드릴 수 있는 수수료 혜택도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목차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1번은 구름대, 2번은 다이아, 3번은 구름대 다이아 복합 실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웨이런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쓰시기 전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매매에서의 경험, 그리고 최소한의 기본 트레이딩 실력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경험이 아예 없으신 분은 쓰셔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 하나 추가하자면, 이 지표는 단타에 최적화된 지표입니다. 구름대, 다이아. 물론 이제 스윙의 형태로 진행되는 웨이런터 지표도 포함되어 있긴 한데, 웨이런터는 맨 마지막에 이제 소개를 드릴 거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고, 쓰기 전에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바로 포지션을 진입하지 마시고 제발 가만히 앉아서 그냥 지켜만 보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받았을 때 2주 정도는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름대랑 다이아를 눈에 충분히 익히세요. 저는 이 지표를 쓴 지 이제 7개월 차 되는 사람이고, 구름대는 이제 이평선이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평선이랑 비슷한 개념의 지표지만, 다이아는 지표가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 즉 특정 볼륨을 캔들에 실시간으로 표출하는 겁니다. 다이아는 지표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뭐예요. 그리고 다 같은 차트를 보지만 해석이 다른 것처럼, 지표도 결국 인간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설정값을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세상에 100%는 없다. 모든 매매에 진입하기 전에 스탑로스는 필수다. 매매는 손절이 최우선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도에만 백테스팅이 돼 있는데, 이더리움도 아니고 현재 비트코인에서만 백테스팅 거의 돼 있고, 이더리움이랑 알트는 현재 계속 수정 개발 중입니다. 나오긴 나옵니다. 구름대, 다이아, 알트에서 다 나오는데, 이제 경험이 풍부하신 분, 정말 많으신 분들이 하고 있고, 다이아 지표는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지표지만 트레이딩 뷰 데이터에 반영한 게 때문에 1분 그리고 뭐 2분 정도 간격으로 세로 고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스탑로스는 항상 필수적으로 둬야 됩니다. 단타거래 위주기 때문에 스탑로스는 항상 필수적으로 둬야 되고, 어디에 스탑을 둘지는 본인이 거래를 하면서 노하우를 익혀야 합니다. 방송에 와서 저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고래들도 매도를 하던 뭐 매수를 하던 손절을 하고요. 거래를 정말 많이 하는 인류 트레이더들도 손절을 합니다. 모든 거래에 손절은 필수예요. 네, 이제 구름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시장의 추세를 알려주는 지표고, 이평선의 개념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배열일 때는 초름대, 주름대, 하름대, 보름대, 역배열일 때는 보름대, 하름대, 주름대, 초름대. 초록은 이제 단기, 주황은 중단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색은 중기, 보라색은 장기선. 현재 흐름이 상승세인지 아니면 추세가 횡보인지 추세가 하락세인지, 거래를 할 때 매수 위주로 단타를 해야 될지 매도 위주로 단타를 해야 될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름대가 정배열일 때는 강한 상승 추세, 구름대가 애매하게 꼬여있는 추세는 횡보 추세, 추세가 변곡점으로 확확 바뀔 가능성이 있다. 구름대가 역배열일 때는 강한 하락 추세다. 그리고 추세는 언젠간 끝납니다. 추세의 끝자락을 조심하세요. 구름대가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변하는 첫 구간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주의사항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의사항. 자, 봅시다. 현재는 이제 정배열일 때죠. 근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켜서 눈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주의해야 할 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구간들, 시장이 기나 긴 하락 추세에 있다가 이제 추세가 변곡하는 구간입니다. 근데 이제 추세가 상승 추세니까 초름대나 주름대에서 하름대에서 반등한다 생각을 하고 매수 버튼만 갖다 집어 넣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매도는 고려하지 않고 나는 매수로만 가겠다, 매수 위주의 거래를 하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본인이 이렇게 쭉 뒤로 보셔서 여기에선 어떻게 됐지? 여기에선 어떻게 됐지? 이 추세가 끊길 때는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바뀔 때는 어떻게 됐지? 라고 이제 이런 구간들을 한번 보시면 돼요. 구름대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올 지표는 이제 다이아 지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이아는 우선 트레이딩용 보조 볼륨입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용 보조 수단이지 이게 매수를 하라, 여기서 매도를 하라, 이런 시그널이 아니에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이제 말을 많이들 하시는 게 이제 7개월이 지났으니까 핑다에 쇼 쳤는데 밀렸네. 핑다 탓. 녹다 떴으니까 녹다에다가 롱 쳤는데 밀리네. 지표 쓰레기. 이런 게 아니에요. 매수 매도 시그널이 아닙니다. 매수하라 매도하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파세요, 여기서 사세요, 이런 지표가 세상에 있을까요? 그런 게 있다면 월가로 갔겠죠. 왜 여러분들이 보고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건 정말 죄송한데 그런 날먹 마인드로는 이 시장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지표는 굉장히 짧은 단타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고래들의 특정 볼륨을 캔들에 실시간으로 표시해줍니다. 다이아 지표는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지표지만 트레이딩 뷰의 데이터에 반영하기 때문에 1분 간격으로 세로 고침을 하시는 게 나아요. 이제 매수 볼륨은 이제 그 당시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가 추가됐죠. 초록 다이아, 그리고 로켓, 그리고 파랑 다이아가 있습니다. 이거는 분할 익절 및 숏 정리 물량을 포함하는 데이터입니다. 초록 다이아가 작은 거는 볼륨이 작다는 뜻이고 큰 거는 크다는 뜻이에요. 근데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게 숏을 익절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숏 포지션을 익절하게 되면 시장에 롱 물량으로 반영이 되죠. 혹은 분할로 매수를 잡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로켓은 거래 보합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거래가 매도 매수 둘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수세가 우위다 라는 말입니다. 파란 다이아는 특정 고래가 강한 매수 혹은 강한 숏 정리 물량이 발생되고 있다는 말이고요. 이 구간에 정말 큰 볼륨들이 터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반대로 매도 볼륨 핑크 다이아, 해골, 그리고 주황 다이아가 있고, 핑크 다이아 작은 거 큰 거는 특정 고래가 매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롱 정리 혹은 분할 매도일 수도 있고요. 해골, 거래 보합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매도세가 우위라는 말이고, 주황 다이아, 특정 고래가 정말 강한 매도 혹은 강한 롱 전리 물량이 발생되고 있다. 다이아는 1분봉, 3분봉, 5분봉, 15분봉을 주로 확인합니다. 저는 4개 다 봅니다. 당연히 긴 시간의 캔들일수록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저는 방송에는 3개를 송출하고는 있는데 저는 6개를 봅니다. 다른 데서 2개 더 보고 이런 식으로 1, 3, 5, 10 다 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해서 본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4개를 설정을 해놓으시고, 좀 강하게 표현할게요. 죄송합니다. 닥치고 2주만 보세요. 거래하지 마시고 2주만 그냥 꾸준히 보세요. 왜 이 시점에 다이아가 뜨는지, 왜 이 시점에 녹다가 뜨는지, 밀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1분봉은 떴는데 5분봉에서는 매도가 뜨고, 1분봉에서는 녹다가 떴는데 5분봉에서 뜨고 1분봉이 어떻게 되고, 15분봉이 뜨고 1분봉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을 전부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가장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1분봉 녹다 떴네? 매수. 뭐야? 1분봉 밀렸네? 쓰레기 지표네? 바이? 매수 매도하는 지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에요. 보조 볼륨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오랜 시간을 봐왔습니다. 제발 받으시고 거래하지 마시고 2주를 꾸준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지표가 있다고? 못 믿겠어. 좀 보겠어. 이러고 2주를 지켜봤습니다. 1분봉, 5분봉, 3분봉, 15분봉 다 지켜봤어요. 내가 여기서 숏 잡을까 말까 고민되네. 여기 숏자리 같은데. 이런 자리에 5분봉 핑다가 막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이 하락하고 1분봉에서 녹다가 발현됐어요. 그때 딱 익절을 하고 반등 약하고 또 추가 하락이 일어났어요. 이런 걸 충분히 눈에서 어떨 때 밀리고 어쩔 때는 여기서 맞고, 이런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뒤로 가서도 볼 수 있으니까 5분봉, 15분봉 뒤로 가서도 볼 수 있으니까 꾸준히 오래 보시고, 그리고 나서 다이아 지표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름대 다이아 복합 실전 매매편입니다. 이제 워낙 많은 다이아가 발생이 되고 구름대가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실시간 방송을 하는 걸 보시면서 이제 하는 거를 저는 이제 추천드리고 있고, 워낙 이제 그 상황에 따라 시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했던 거래들만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이제 글로써 이제 설명을 드리면, 구름대와 다이아는, 구름대가 정배열일 때는 매수를 고려만 하고, 그러니까 녹다에만 이제 매수를 반응을 해보고 1분봉, 3분봉, 5분봉, 15분봉을 본인이 보시고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름대가 횡보배열일 때는
박스권을 정확히 체킹을 하고 박스권인 거 인지를 먼저 하는 게 우선입니다. 구름대로. 그리고 녹다에도 진입을 하고 뭐 핑다에도 진입을 하고 뭐 그리고 녹다에도 익절을 하고 핑다에도 익절을 하고 이런 형태고요. 구름대가 역배열일 때는 매도 포지션을 고려만 합니다. 그리고 핑다에만 진입을 하면서 1분봉, 3분봉, 5분봉, 15분봉에 진입을 하고 녹다에는 분할 익절을 한다가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구름대가 완벽한 정배열일 때는 매수 추세가 굉장히 강하다는 이야기죠. 3분봉, 5분봉, 15분봉에 핑다가 뜰 때 들어가는 건 역추세 거래가 되겠죠. 근데 이런 메커니즘이랑은 다르게 반익 반보는 필수이고 꼭 지표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게 워낙 많습니다. 워낙 많아서 딱 이야기를 드리긴 어렵지만 지표가 아니더라도 난 여기서 익절할래 하면 익절을 하는 게 맞아요. 뭐 진입을 지표에 하지 않았더라도 익절은 지표에 하는 경우도 있고 진입을 지표에 했더라도 다이아가 뜨지 않더라도 익절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이런 형태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진입을 픽다나 녹다 했더라도 익절은 본인의 주관대로 짧게 혹은 본절로스를 길게 가져도 상관없죠. 진입을 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했던 구간과 본인의 차트 관점 및 시나리오 그리고 피보나치, 매물대 등등 섞어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실전 매매 시에 포지션을 진입 전에 기본적으로 매매에 있어서 1시간, 4시간, 일봉, 주봉 단위의 긴 프레임에서의 분석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구간에 오면 진입을 할 거고 스탑을 어디에 칠 거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방향성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진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래도 세력도 순절이란 것을 합니다. 스탑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차트 분석이 되지도 않고 관점도 없고 시나리오도 없다면 다이아가 뜨던 말던 진입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지표라는 건 내가 트레이딩을 함에 있어 보조 수단입니다. 여기서 매수해라, 매도해라 이게 아니에요. 근데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내가 이 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트레이딩을 할 것인가에 대해 정말 심층적인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지표라는 거는 내가 트레이딩을 함에 있어서 보조 수단이고 나의 매매의 경험이 뒷받쳐져야 빛을 발하는 거지. 여러분들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이 지표를 가지고 내가 매매를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제가 진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뭐 저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많이 배워가고 있고 많이 이제 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 선물 거래는요 사실 안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정말 목숨을 걸고 진짜 여기에 모든 혈안이 돼서 내 가족, 내 지인 다 버리고 여기에만 몰두하고 여기에 미칠 수 있고 하루에 20시간 이상을 여기에 소모할 수 있다 싶은 사람들만 선물 거래를 해야 합니다. 선물은 정말 그 정도로 어려워요. 저도 어렵고 정말 머리 빠질 정도로 어려워요. 매일매일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인생이 너무 불행하고 수익을 볼 때는 즐겁죠. 근데 손해를 볼 땐 죽을 것 같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웬만하면 시작하지 마세요. 근데도 해야 한다면 저는 이제 서로 좋은 게 있다면 공유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이 구름대 플러스 다이아에 대한 실전에 대한 강의를 상황에 따라 워낙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당장 이 상황에서 딱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거는 라이브로 이제 저랑 뭐 이야기를 나누시면 될 부분이고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웨이런터는 뭐 설명을 드릴 거 없이 그냥 심플합니다. 이 색깔별로 이제 강한 매수 시그널을 나타내고 주로 일봉의 매수 이렇게 떠 있는 게 이제 웨일 헌터입니다. 고래가 방대한 양의 물량을 매수했다는 뜻이에요. 이 지표는 현물 기준 스윙 생각을 가지고 일봉, 3일봉, 주봉 단계에서 뜨는 지표입니다. 웨일 헌터의 경우에는 나스닥, 해외 선물 관련 주식, 그리고 국장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 모든 알트코인에 다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는 현물 관점에서의 매수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마진에서는 인지만 하시고 웨이런터가 떴구나라고 인지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비트코인에서는 이제 지금 1봉에서 매수 뜨고 3일봉에서는 매수 뜨고 굉장히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알트코인의 경우, 썸씽의 경우 이런 형태로 웨이런터가 뜨고 있다는 점. 웨이다는 이런 식으로 매수가 떠 있는 거. 주식에도 떠 있고 코인에도 떠 있고 현물에도 1봉, 3일봉, 주봉에 떠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웨이런터는 이제 텔방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은 일일이 이렇게 차트들 볼 필요 없이 웨이런터 출연됐다고 이제 텔레그램으로 쏴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갑자기 새로운 목소리가 나와서 당황하셨죠?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왜?
외돔 씨가 이 노트와 그 청산봇에 대한 설명을 너무 빈약하게 좀 하셔가지고 좀 뒤에 부분을 좀 보충해서 설명을 하고자 제가 갑자기 나타났고요. 제가 이 지표를 같이 만든 사람이라서 지표에 대한 설명도 제가 해박하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돔 형님이랑 같이 이 지표에 대한 탐구 또 같이 하는 외돔님의 약간 다크 사이드, 약간 저 그림자 같은 존재죠. 그래서 제가 일단 노트랑 청산봇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릴 건데, 노트 지표를 켜보시면 R이 있습니다. 이 R은 뭐냐? 저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S가 뭐냐? 지지입니다. R 저항과 S 지지를 기반 개념으로 딱 저희가 차트를 봤을 때 여기 보이시죠? R1, R2, R3, 뭐 R4까지도 나오는데 일단 대부분은 거의 R3에서 끝납니다. S도 마찬가지로 S1, S2, S3까지 보통은 그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이용해서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여기 R1에서는 보시면 지금 하나도 안 닿았잖아요. 안 닿았죠? 여기도 안 닿았고 뭐 이 뒤에는 닿았습니다만 이 선의 연장선이 긋기에는 너무 멀어요. 연장선을 그어서 만약에 이용을 하실 거라면 텀을 진짜 짧게 한 여기까지 본다든지, 뭐 반대로 S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만 본다든지. 근데 되도록이면 이 선이 존재하는 라인까지만 보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비트코인 기준으로 이 지금 보이는 차트에서 매매에 적용을 한다면 R이라면 숏, 그리고 S라면 롱을 잡는 겁니다. R1에서 첫 번째로 매도 포지션을 잡고요. 그리고 R2에서 두 번째로 매도 포지션을 잡습니다. 동일 비중 분할을 해서 매도를 잡는 거고요. 스탑로스는 R1과 R2 사이의 높이, 요거만큼 스탑로스 를 잡습니다. 이렇게. 요게 일단 첫 번째 원칙이고,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만약에 R1에서 잡힌 상태로 R2까지 안 가고 하락이 나왔어. 기준치는 상황마다 다릅니다만 이 빠지는 것도 대개는 R1에서 R2 이 사이 거리 있죠. 요 거리를 기점으로 빠지는 거 체크를 해서 뭐 이쯤에서 반익절이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리스크는 알아서 관리하는 거고요. R1, R2까지 다 체결되는 경우다. 일단 이 중간 지점에서 반익절을 합니다. 뭐 거의 본절이죠. 거의 이건 본절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내려온다. 그때는 뭐 자율로 하는 거고, 스탑로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높이대로 똑같이. 그리고 이 스탑로스가 나간 뒤에는 이 위에 R3가 있잖아요. 보통은 R3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S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거를 R을 S로 바꿔서 이해하셔도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R1이랑 R2에서 만약에 잡았는데 로스가 나갔어요. 물론 여기서는 이미 익절이 나간 거긴 하지만 여기 아래에 만약에 차트가 막 가가지고 이거 다 체결시키고 더 올라갔어. 반 본절 자리도 안 주고 그랬을 때는 손절이 나갔겠죠. 그 뒤에 R3에서 한 번 더 동일 비중으로 잡습니다. 탑로스 기준은 요거는 조금 유연하게 해야 돼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범위가 따로 없고 어느 정도 좀 유연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R3를 뚫는 경우 혹은 S3를 뚫는 경우에는 그 방향으로서의 큰 원웨이가 많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 이 단일근 것 하나만 가지고 매매하기는 어려워요. 위험하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매매 주간이라던가 아니면 본인이 뭐 사용하고 있는 지표 이런 것들에서 중첩이 같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노트는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성향 설정 있죠. 기본, 스캘핑, 단타, 스윙 이렇게 있는데 빈도수의 차이예요. 근데 빈도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승률이 줄어든다기보다는 스캘핑, 단타, 기본 이런 쪽으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짧게 먹어야 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가는 겁니다. 빈도수가 잦은 대신에.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을 끄고 싶으시면 여기에 RSI 표시가 있어요. 요거 끄시면 돼요. 어쨌든 노트를 스캘핑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단기 구름대를 이용하기 편하게 여기에도 구름대 기능을 추가해 놓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산봇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 청산 물량은 타임프레임이 높으면 높을수록 승률이 높아져요. 일단 이 리퀴데이션 봇, 이 청산봇은 고배 고래, 청산을 어디서 하는지 이거는 이제 숏 잡은 고래의 청산가가 여기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건 상당히 직관적이에요. 이거 지금 보시면 대형 청산 물량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거는 고배율 고래들이 청산가가 몰려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가격을 계속 이렇게 다 터트려 버리고 내려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청산 데이터를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트레이딩 뷰에서 편하게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요거를 이렇게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다. 이 선을 연장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이 청산 물량 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요건 닿았으니까 패스고요. 그러니까 요거 안 닿은 애들 위주. 고배율 고래들이 포지션을 언제까지 들고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좀 시간이 지난 뒤에 막 이렇게 차트가 움직이다가 이렇게 닿고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소리는 뭐냐면 이때 잡았던 고배율 고래가 이때까지 포지션 들고 갔다는 소리겠죠.
다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이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막 움직여요. 그러면 이 사이에 고래가 포지션을 정리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닿았을 땐 그냥 띵 하고 올라갈 수도 있다. 요것도 당연히 리스크 관리를 본인이 잘해야 된다. 여기도 보시면 청산 물량 2개네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고래들 띵 펑펑 2개 다 터지고 띵 위로 올라가 버리죠.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고배 고래들을 추적하는 청산봇 되겠습니다. 그럼 안녕.